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전통과 문화들이 존재하죠. 이를테면 크리스마스에 전 세계에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산타클로스라든지 말이죠. 하지만 어떤 축제나 전통은 단순히 신기한 수준을 넘어 오싹할 정도로 독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토라자족의 만해내 장례 풍습인 조상의 미라를 꺼내어 다시 옷을 입히고 기리는 풍습도 그렇고요. 그런데 멕시코에는 또 다른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기괴한 장소가 있어요. 바로 과나후아토에 있는 미라 박물관이죠. 이곳에 전시된 미라는 고대 이집트처럼 정교한 방부 처리로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구가 넘는 시신이 자연적으로 미라화되었고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나후아토의 미라에 얽힌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간을 1800년대 중반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과나후아토에서는 치명적인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감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고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시신을 매장할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팬티 앤 뮤니시퍼 세납 파우더라는 공동묘지에서는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매장세라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가족들이 장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시신은 묘지에서 파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미납된 무덤이 속출했고 관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신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시신들이 부패하지 않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과나후아토의 토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광산도시인데 땅속 미네랄 성분이 시신을 보존한 게 아닐까? 하지만 후속 연구 결과 이 가설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죠. 실제로 발굴된 시신 대부분은 땅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묘지의 벽 속에 안치된 것이었어요. 이 벽은 시멘트 돌로 이루어져서 18m 높이로 층층이 시신이 놓여 있었고 안치된 공간은 나무관으로 밀폐되어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미라화의 비밀이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밀폐된 환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벽 속의 나무관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멕시코의 강렬한 태양이 시멘트 벽을 달고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 것이죠. 결국 시신은 부패하기보다는 건조되며 자연스럽게 미라화되었던 것입니다. 열이 미라를 탈수시키고 피부와 뼈까지 익혔을 겁니다. 묘지에서 나무관에 시신을 묻는 것을 멈춘 후로 새로운 미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론은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죠. 한마디로 태양이 시신을 서서히 말렸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미라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1800년대 후반부터 일부 주민들은 관리인에게 뇌물을 주고 이 기괴한 시신들을 몰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묘지 총관리인은 곧 이 사실을 알아차렸죠.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그렇게 1894년 과나후아토 미라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몇 구의 미라만 전시했지만 이후 1958년까지 100구가 넘는 미라가 발굴되면서 박물관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미라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줄이 박물관 입구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어요. 과나후아토 미라 박물관에는 총 117구의 미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단순한 성인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시신들도 있죠. 갓 태어난 아기 미라, 콜레라로 사망한 임산부와 그녀의 태아 미라, 살인 피해자의 미라. 특히 가장 작고 가냘픈 아기 미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라로도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전시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숙연해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라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족이 있는 몇몇 미라의 경우 후손들이 시신을 다시 수습해 장례를 치르도록 허용되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나후아토 미라 박물관은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엄청나고 연간 8,600만 페소, 약 7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박물관은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매료되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미라 박물관 앞에 줄을 섭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의 답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죠.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과나후아토의 미라.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기는 곳이 아닐까요?